안녕하세요. 아까 말 이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캠 켜진 줄 알았는데 내가 설정을 잘못해서 이제 캠 켜져서 이제 녹화가 진행이 되고 어, 여러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조명이라든지 카메라 위치라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게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양해해 주시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EBS에도 수능 특강 풀이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그 수능 특강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좀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수능 특강을 맞추는 게 아니고 수능 때 맞추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문제는 수능 때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연구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변형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낚을 수 있을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 못 들어요. 이거는 좀 기본이 된 학생들을 위해서 찍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의 풀이 방법이 들어있는 거죠. 저의 풀이 방법이 들어있고 저의 사고 과정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안 맞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맞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대한 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이용해서 수능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수면 아래에서 지층이 퇴적된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퇴적되고 있죠? 그러면은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맞죠?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지역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니죠. 지각 변동을 받았으면 지층이 아니죠. 다시. 지금 보세요. 지층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아주 잘 쌓여 있죠. 왜? 지각 변동을 안 받았으니까. 지각 변동을 안 받고 예쁘게 쌓이면 예쁜 모양이 됩니다. 근데 지층이 기울어져 있으면 왜 그런 거다?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 과정으로 지층 누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지층 누중의 법칙이 뭡니까?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였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맞잖아요. 5번입니다. 자, 2번. 이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지사학의 법칙을 고른 것은 일단 지층 누중의 법칙은 무조건 패시브로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쌓이다 보면 밑에 있는 게 있고 위에 있는 게 있죠.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지층 누중의 법칙이 적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입의 법칙. 여기 관입암이 있나요? 여기 있죠. 얘가 관입암입니다. 따라서 이 관입의 법칙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 적용되었냐? 동물이 없잖아요. 화석이 없죠. 따라서 동물군 천의 법칙이 아닙니다. 정답 3번이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나오는 건 부정합 아니면 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B가 이제 반입을 해온 거죠. 따라서 A 주변이 변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C 주변엔 변성이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가 일단 쌓였겠죠. 그 다음에 C가 쌓였을 텐데, 왜냐면 A 위에 C가 있으니까. 근데 B가 언제 관입했냐를 물어보는 건데, C가 쌓이기 전에 관입을 했겠죠. 왜냐면 C가 쌓이고 나서 B가 관입했으면 여기도 변성이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변성이 안 받았으니까 B가 먼저 관입한 거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기억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고 B에서는 C의 암편이 발견될 수가 없죠. B에서 어떻게 C 암편이 발견되죠? 만약에 B에서 C 암편이 발견된다면 이걸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절대 포획암이 생길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C에서 변성작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즉 C는 B가 관입한 이후에 퇴적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디귿. B와 C의 관계는 관입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B가 C를 관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변성작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B와 C의 관계는 관입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그림은 가나다 지역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표준화석의 종류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지층의 역전은 없었다. 자, 이 문제는 동물군 천위. 아까 2번에서 우리가 못 골랐던 동물군 천위를 이용해서 풀라는 건데, 이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같은 모양을 연결해주면 돼요. 이 세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얀 원, 그 다음에 이 마른 모 모양, 그 다음에 네모.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표준 화석은 까만 동그라미이다. 지층 누중의 법칙을 통해서 밑에 쌓여있는 게 오래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쌓여있는 네모를 봅시다. 네모가 나 다에서 맨 밑에 있네요. 근데 가에는 이 까만 네모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있네요. 그럼 얘가 제일 오래됐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이게 이해 안 되면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건 줄 알았던 까만 네모 밑에 가에는 동그라미도 있었다. 그럼 얘가 제일 오래됐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나에서 나타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퇴적됐겠네. 세모가 맨 위에 있네. 근데 가에는 세모 위에 뭐가 또 있는데? 별이 있네. 그럼 얘가 최근에 퇴적됐겠네. 따라서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이건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과 가장 나중에 생성된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가장 큰 지역. 즉, 먼저 생긴 거랑 나중에 생긴 거랑 차이가 어디가 제일 크냐? 가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최근, 이게 가장 오래된. 그럼 얘가 제일 차이가 커야죠. 따라서 이거는 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단층이 형성된 후 습곡작용이 일어났다. 지금 습곡작용 보이나요? 여기 습곡작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단층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단층이 일어나고 습곡이 일어났으면 습곡은 단층이 되면 안 돼요. 습곡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습곡이 끊겨 있잖아요. 바로 여기 보면 끊겨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습곡 후에 단층이란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림을 보고 푸는 거예요. 습곡 작용이 일어난 후 A가 관입하였다. 자, 습곡 작용이 일어난 후에 A가 관입했다면 습곡한 지역 모두에 A가 관입해 있겠죠.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습곡 작용 전에 A가 관입했다면 A도 습곡 작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B와 C 사이에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 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 무슨 말이다? 부정합 관계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럼 부정합 관계인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위에 보시면 B와 C 사이에 바로 이 돌이 보이죠? 이 여감을 뭐라고 하냐면 기저여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얘기할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저여감이 나타나면 부정합 관계이다 라는 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밑에 6번 내려가겠습니다. 화성암 P와 Q의 절대 연령은 2억 년과 1억 년 중 하나이다. 그러면 최근에 생긴 게 1억 년, 오래된 게 2억 년이겠죠. 그럼 P랑 Q를 보세요. 그럼 이 생성 순서를,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우선 A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 P가 관입합니다. 그 다음 B가 쌓이고, 그 다음 Q가 관입합니다. 그럼 P가 2억 년, Q가 1억 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내신 대비 때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교과서 혹은 내신 공부할 때 봤던 과학 문제집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A는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A에 삼엽충이 있네요. 삼엽충은 해양 생물입니다. 땡. B는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오, B는 2억 년과 1억 년 사이의 나이를 갖고 있죠. 그럼 중생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억 5천
1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외워두세요. 2억 5,100까진 몰라도 되지만 2억 5천부터 6,600만 년 전 사이가 중생대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겠죠. 중생대 퇴적되었다. 맞습니다. 2억과 1억 사이니까요. 화성한 P가 생성된 후 이 지역은 융기한 적이 있었다. 또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자, 이것도 알아둡시다. 이 지역은 융기한 적이 있었다. 이것도 부정합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합이 있었다. 부정합 관계. 똑같이 부정합 물어보는 거예요. 자, B가 생성된 이후에 B가 생성됐죠. 근데 B가 생성될 때 여기 또 뭐 보여요? 바로 위에서 한 거죠. 기저여감. 기저여감 뭘 얘기한다? 부정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B의 부정합이 A랑 B가 부정합 관계다. 즉, 이 지역은 융기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시험은 무조건 관입의 법칙, 부정합 법칙 4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합을 표현하는, 부정합을 뜻하는 여러 가지 표현.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네, 융기한 적이 있었네, 이런 것들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이제 A 원소들이 있죠. 얘는 모원소입니다. B는 자원소예요. 왜냐하면은 모원소가 분해돼서 붕괴돼서 자원소가 생기니까요. 기억 맞죠? 반감기가 1억 년이다. 처음에 원소 A가 16개가 있었어요. 근데 1억 년 이후에 8개, 즉 1대1의 비율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반감기가 1억 년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A는 모두 B로 변한다. 자, 이거에 동그라미를 친다. 이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1억 년이 또 지나면 지금 원소 A가 8개, 원소 B가 8개 있잖아요. 그러면 1억 년이 또 지나면 A의 절반이 다시 붕괴하겠죠. 그게 반감기의 정의니까요. 따라서 A는 4개, B는 12개가 될 겁니다. 비율은 1대3이 되겠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디귿 같은 선지는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선지예요. 8번 문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과 화성암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Y 함량 B.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우선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다. 여기 써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반감기입니다. X가 절반이 되는 시간. 언제? 2억 년. 아하, 2억 년이 걸린다. 오케이. 반감기 2억 써놓읍시다. 화성암 A는 X가 50, Y가 50, 즉 한 번의 반감기가 지났다.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2억 년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화성암 B는 X의 함량비가 75%예요. 반감기가 안 지났다는 거죠.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프로 확인을 한다면 X가 75%일 때 몇 년이 지났냐면 1억 년보다도 짧게 지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기엔 조금 복잡하지만 뭐가 먼저 생겼는지는 알 수가 있죠. A가 먼저 생긴 게 맞습니다. 절대 연령은 4억 년이 아니라 2억 년이고요. B가 생성될 당시 바다에서는 삼엽충이 번성하였다. 자, A가 2억 년 전에 생겼고 B는 그거보단 최근입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해양 생물이죠. 따라서 5억 4천 100만인가요? 대충 5억 4천이라 합시다. 5억 4천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입니다. 그러면 2억 년보다 최근이면 절대로 삼엽충이 살 수가 없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구분 문제인데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았던 것이 바로 표준화석입니다. 이거는 기출에서도 너무 많아서 사실 다들 잘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존 기간이 짧아야 표준화석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삼엽충 언제 살았죠? 고생대 살았습니다. 생존 기간이 짧죠. 이렇기 때문에 B를 표준화석 생존 기간이 긴
예시가 뭐죠? 산호, 고사리.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A는 표준화석? 아니죠. 고사리 화석은 시상화석의 예가 맞죠.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 대비를 할 때는 주로 표준화석을 이용한다고 아까 개념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10번. 가는 화폐석, 나는 산호화석입니다. 자, 가가 화폐석 화석이에요. 그럼 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신생대. 나는 이거 시상화석이에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신생대라는 걸 말한 순간 얘는 표준화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 가는 표준화석이다. 니은 난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에 산출된다. 산호가 육지에서 왜 나옵니까? 산호는 바다에 있습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가보다 나. 표준화석보다 시상화석을 이용하라는데 표준화석 이용하라 했죠. 10번의 정답 1번입니다. 11번. 가와 나는 과거 지구의 기후변화, 고기후 변화 연구 방법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빙하 코어 나오는데, 자, 나이테 이용해서 기온 강수량 변화 알 수 있죠. 이제 기온 강수량 변화, 온난하고 다습했다면 나무가 잘 자랄 거기 때문에 나이테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한랭 건조했다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어서 나이테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나타나겠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나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이용하면 과거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오랜 기간 동안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이용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테는 오랜 기간의 기후변화를 연구할 수 없습니다. 빙하코어가 오랜 기간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쓰입니다. 이 선지는 맞았다는 게 아니고 이 선지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어요. 아직 연계가 안 됐지만 충분히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알아둡시다. 12번. 현생 누대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딱 보이죠? 중생대 빙하기가 없었다로 문제 낼 것 같죠? 기억에 바로 나옵니다. 니은. 고생대 후기에는 중생대 후기보다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위도가 높았을 것이다. 뜬금없이 뭔 소리냐? 뜬금없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선생님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자, 고생대 후기를 볼게요. 중생대 후기를 볼게요. 평균 기온이 다릅니다. 고생대 후기에는 추웠고 중생대 후기에는 따뜻했어요. 이건 이해하죠? 그러면 자, 산호라는 건 따뜻한 데 삽니다. 그러면 따뜻한 중생대에서 산호가 많이 살았을까요? 추운 고생대에서 산호가 많이 살았을까요? 중생대에서 많이 살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중생대 후기에는 산호가 나름 고위도에서도 고위도까지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넓은 지역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꼭 완전 따뜻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약간 위도가 높은 곳에서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고생대 후기에는 춥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12도에 육박하잖아요. 아주 춥기 때문에 산호는 정말 따뜻한 적도 지방에서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니은 보기에는 고생대 후기에는 중생대 후기보다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위도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생대 후기에는 거의 적도, 위도 0도 지방 부근에서 살았을 것이고 중생대 후기에서 이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위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능에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선지, 말을 꼼꼼 숨겨서 하는 문제는 다 못 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수능 특강에서 이런 선지가 나왔다고 수능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선지를 던져줌으로써 너는 여태까지 못 봤던 이런 선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대답을 해야겠죠. 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자, 디귿. 신생대 초에는 현재보다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의 면적이 넓었을 것이다.
자, 이 문제도 꽤 중요합니다. 디귿선지 꽤 중요한데, 신생대 초에는 따뜻했어요. 현재는 생각보다 추운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문제냐?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는 지구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서 그냥 지금 지구가 덥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제보다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문제를 보지 않고 푸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신생대 초가 더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지금 생각할 게 아닙니다. 현재 온도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 기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여기랑 비교하는 건데,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 면적은 당연히 현재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더 추우니까요. 아시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답 1번이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안 보고 그냥 현재보다 빙하의 면적이 넓었을 거라고? 어제 뉴스 봤는데 뭐 북극곰이 살 데가 없대더라. 그래서 뭐 빙하가 녹는다더라.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넓겠지라고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림 보고 풉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3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점 문제 남았네요. 이 문제 풀고 다음 페이지에 3점이겠죠. 자, 1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나이트, 산호 뭐 쪽 있어요. 볼게요. 자, 석회암층은 깊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릴까? 석회암층이 요거죠. 우리 눈이 있으니까 잘 봅시다. 이게 석회암층입니다. 얘 말하는 거죠. 석회암층에 뭐가 있어요? 산호가 같이 사네요. 산호는 깊은 바다에서 사나요? 아닙니다. 산호는 얕은 바다입니다. 몰랐는데요? 이제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라고 지금 수능특강 푸는 거예요. 니은. 화성암은 고생대에 관입하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문제를 보면 이 암모나이트 지층이 있죠? 근데 이 관입한 화성암이 이 지층도 뚫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암모나이트가 퇴적되고 뚫었다는 거죠. 그럼 고생대에 관입하면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얘는 중생대에 쌓였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번 나오는 말씀드렸던 이 관입의 법칙, 부정협의 법칙 문제입니다. 단층작용은 화성암이 관입한 후에 일어났다. 화성암이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끊겼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애초에 기억리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수능에서 정답이 디귿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리은이 틀리면 자동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절대 그런 문제 안 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수능 특강이니까 나온 거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좀 헷갈려요. 근데 기억 니은이 틀린 것 같아. 그럼 본인 생각이 틀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학생은 그러면 디귿을 못 풀고도 답을 알아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교육평가에서 말하는 교육평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은 이 선지를 만들고 이 5개의 보기도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잘못 만들면 답이 막 나와버립니다. 그런 문제 알죠? 제대로 안 풀었는데 풀다 말고 지우다 보니까 답 나오는 거. 그런 게 수능 때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됐다면 내가 잘못된 거다 라는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기억. 가가 번성했던 시기에 공룡이 출현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필석은 오르도비스기에 번성했고요. 방추충은 석탄기입니다. 문제는 둘 다 고생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생대로만 외우면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번성했던 시기에 공룡은 절대 안 나왔겠죠. 나가 번성했던 시기에 속시식물 전성기도 절대 아니겠죠. 자꾸 문제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기억 니은은 너무 쉬워서 틀렸는데 디귿을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자, 필석. 이 친구도 이름에 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 같잖아요. 화폐석처럼.
얘도 해양 생물입니다. 기억해 둡시다. 따라서 바다에서 퇴적이 되었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 이 필석과 방추층 두 화석이 나오는 지층 중에 뭐가 먼저 퇴적되었냐 라고 하면 필석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왜냐하면 오르도비스기와 석탄기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지금 수특에서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내진 않았어요. 솔직히 기억과 니은은 왜 냈는지 모르겠는 너무 간단한 무기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한번 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그 순서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지질시대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순서 맞추라는 얘기겠죠. 순서 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순서 맞춰라 이거예요. 양서류 전성기, 양치식물 거대한 삼림. 정확히 무슨 기였지? 석탄기였나? 폐렴기였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고생대로 쓰세요. 다른 걸 설마 다 고생대로 냈겠습니까? 이거 고등학교 지구과학 원인데.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 형성, 이거 외워두라고 했죠. 언제였죠? 신생대입니다. 판게아 분리 중생대라 했습니다. 그럼 정답이 나옵니다. 가나다가 아니라 가다납니다. 그다음 니은. 가시기엔 빙하기가 있었다. 고생대에 빙하기 있었습니다. 빙하기 언제 없었다고요? 중생대에. 다시기에 바다에서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맞죠? 4번. 아시겠나요? 이게 무슨 뭐 판게아가 분리된 거는 트라이아스기니까 그 뭐 암모나이트는 뭐 쥬라기에 나왔고 트라이아스기에는 사실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지 않아서 문제를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트라이아스기 암모나이트 번성이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암모나이트가 특정 시기에만 번성을 했다면 아까 개념 시간에 언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생대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시대별로 하면 대강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16번.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멸종한 이때가 폐렴기 대멸종. 이것만 보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현생 누대 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1, 2, 3, 4, 5. 총 5개. 맞죠? 생물과의 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고생대 말에 발생했다. 25%가 넘는 이때가 바로 고생대 말인 폐렴기 대멸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에 전체 생물과의 약 12%가 멸종했다. 왜 갑자기 또 12%가 나오지? 암모나이트는 언제 멸종했을까요? 중생대 말, 즉 신생대가 시작되는 6600만 년 전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 그림에서? 이때입니다. 이게 12%냐? 아니죠. 15% 넘잖아요. 틀렸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 12%는 지금 요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때는 지금 고생대랑 중생대, 그러니까 중생대 때죠. 정확히는 트라이아스기 정도일 텐데 그때를 묻고 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말에 나타난 멸종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분화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고생대 말, 중생대 말의 멸종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고 그림 보고 5번 있었다 이런 것만 파악하면 돼요. 무슨 대멸종은 학자들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걸 세분화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 폐렴기 대멸종이랑 중생대 말에 있었던 백악기 대멸종 요 두 개만 꼭 파악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3점 문제 갑니다. 이게 바로 관입의 법칙 문제겠죠. 자, 가와 나에서 화강암의 연령은 같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화강암이 먼저 생겼을까? 사암이 먼저 생겼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를 볼게요. 화강암 안에 사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암이 쌓이고 화강암이 관입을 해야만 화강암 안에 사암이 들어있겠죠. 화강암이 다 식은 다음에 사암이 쌓이는데 어떻게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쵸? 그 다음 얘는 화강암 안에 사암 없고요. 화강암 밖에 사암 쪽에 화강암이 이제 덩어리로 나와 있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침식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화강암이 먼저 쌓이고 침식 작용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덩어리가 나온 이후에 사암이 쌓여야만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가와 나에서 이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럼 가에서는 화강암이 사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틀렸죠? 나에서는
화강암과 사암의 경계부에 변성암이 나타날 수가 없죠. 화강암이 쌓이고 사암이 쌓였는데 왜 변성이 돼요? 화강암이 아무것도 없을 때 화강암만 나왔는데. 틀렸죠? 가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암이 쌓이고 난 다음에 화강암이 관입했기 때문에 변성암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거 계속 정답이 디귿만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문제예요. 디귿 풀지도 않고 답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의 사암은 나의 사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죠? 왜냐하면 화강암 나이가 같으니까. 사암, 화강암, 가사암, 화강암, 나사암 순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고, 이제 같은 그림 찾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가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의 범위.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 지층, 기억과 니은에서 산출되는 화석이다. 한번 볼게요. 나의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요 화석 언제 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A부터 E까지 다 살았네요.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불가사리 봅시다. 불가사리는 B에서 E. B에서 E를 살았네. 그런데 삼엽충은 A에서 B를 살았네. 그럼 정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B예요. 그 다음에 이 조개도 다 살았네. 의미 없네. 그럼 얘 이렇게 겹치는 게 뭐예요? A에서 B랑 B에서 E 겹치는 건 당연히 B겠죠. 기억은 B입니다. 간단하죠? 니은 보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아까 봤듯이 B에서 E. 그 다음에 공룡 대가리인가요? C에서 D.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다 살았으니까 됐고, 산호 봅시다. D에서 E. 그럼 얘 세 겹치는 게 뭐예요? B, C, D, E, D, E, C, D. D죠. D가 겹친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D층에서 요런 화석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 지층 기억은 B에 대비된다. 맞죠? 지층 니은은 E가 아니라 D에 대비됩니다. 틀렸습니다. 지층 기억에서는 니은보다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 지층 기억에서는 지층 기억은 뭐예요? 이게 B였죠. 지층 니은이 D였죠. 어떻게 기억에서 니은보다 더 진화된 게 생기겠어요? 니은이 더 새로운 지층인데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거를 수능 때 똑같이 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 해석해내야 됩니다. 해설을 보지 마시고요.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석을 못하면 수능 때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안 돼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됐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접근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것이다. 그럼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라 답 볼래 이렇게 나오면 절대 못 풉니다. 알겠죠? 차근차근 이해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렇게 간단한 형태의 그래프는 아닙니다. 조금 꽁꽁 숨겨놓은 내용이 있긴 해요. 자, 두 지역 A와 B에서 생성 시기가 같은 지층의 위치를 선으로 연결한 거다. 볼게요. 그러면 먼저 오래된 지층부터 이해해보죠. 여기 석회암, 사암 있는 요거. 그러면 A 지역에서 석회암은 이 시간 동안 쌓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시간 동안 B는 석회암도 쌓이고 사암도 쌓인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A가 석회암을 쌓는 동안 B는 석회암과 사암을 쌓았다. 그럼 어느 석회암이 더 먼저 쌓인 거예요? B가 먼저 쌓인 거죠. B가 먼저 쌓여야 A 석회암이 쌓이는 동안 나머지 사암도 쌓겠죠. 따라서 석회암의 퇴적 속도는 A 지역이 빨랐다는 틀렸죠. B 지역이 빨랐습니다. 자, A 지역과 B 지역의 여감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여감은 여겁니다. 왜요? 옆에 있잖아요. 제발 보고 푸세요. 느낌대로 풀지 말고. A의 여감이 퇴적되는 동안 이때 아니에요? 이때? 이때 A 여감이 쌓였죠. 자, 근데 B는 뭐야? 아무것도 안 쌓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쌓였어요. 이 시기입니다. 여감은 이때 쌓였잖아요. 니은 또 틀렸습니다. 자꾸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선지를 만드는데 이러면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풀지도 않았는데. 그럼 디귿이 왜 맞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자, A 지역에서 3이 퇴적될 당시 이때입니다. 이제 이거 좀 지워볼까요? 2의 수테니까 싹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A 지역에서 3이 퇴적될 당시 이때 말하는 거예요. B 지역은 수면 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부정합입니다, 이게. 아까 부정합 표현 두 가지를 더 봤어요. 뭐가 있었냐? 융기했다. 그리고 뭐 있었죠? 퇴적이 중지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나요? 앞쪽에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였나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그게 그 말이죠.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 있어요? 돌아왔죠? 융기했다. 퇴적 중단 시기가 있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융기했다. 융기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거고 수면 위로 노출돼서 퇴적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부정합이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냥 부정합이다 이렇게 문제 안 내요. 부정합을 꽁꽁 삼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틀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지역에서 사암이 퇴적될 당시 B지역은 아무것도 안 쌓이고 있죠. 왜? 수면 위로 노출돼서 융기에서 퇴적이 중단돼서 즉 부정합 관계 부정합 B지역은 이 사암과 셰일이 부정합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B지역에서는 사암과 셰일이 부정합 관계에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수능 때 똑같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부정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좀 갖추면 수능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층과 표준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화석이 같은 것들을 아까랑 마찬가지로 선으로 이어보세요. 다 이었죠? 문제 풀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가지역에 분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보시면 이 삼엽충이 나와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지층 같아 보이죠? 화석으로만 본다면. 하지만 나에는 더 오래된 게 있네요. 왜냐면 이것보다 밑에 있는 지층들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나가 제일 오래될 거고 다 위에 삼엽충 위에 이 암모나이트랑 조개 같이 생긴 게 있는 지층이 맨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가에서는 맨 밑에예요. 그러면 가에서 더 위에 있는 층들은 더 최근에 퇴적되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가 지역에 분포한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나와 다 지역의 사암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사암층 보면 얘랑 얘입니다.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고요? 지금 이 사암층은 삼엽충 밑에 있고 이 사암층은 삼엽충 위에 있는데 어떻게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됐겠어요?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아니 이것도 선지가 좀 이상해요. 정답 1번이에요. 디귿 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능 때 안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지역의 지층을 대비할 때는 이암층을 건층으로 이용한다. 한번 지워보고 이암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암층 어디 있죠? 이암층이 이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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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아까 건층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개념 시간에 건층에서 뭘 알아둬야 된다 했죠? 뭘 건층으로 쓴다? 응회암층과 석탄층을 건층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암을 건층으로 쓰냐고 묻고 있는데 보시면 이암층이 한 지층에 두 개 있고 그리고 이게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쵸? 따라서 이암층을 건층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디귿 같은 보기는 위쪽에 써야지 이렇게 당연히 기억 디귿도 없고 잘못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5번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 말했듯이 법칙 두 개 나온 뭐다? 1번 부정합 2번 관입 두 개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역전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생성된 암석은 A다. 자, 암석
최근에 생성된 게 A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암석 생성 순서를 봅시다. 밑에부터 쌓였다면 C, B, D, A겠죠. 이때는 부정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B랑 D 사이에 부정한 면이 발견이 되니까요. 여기 보이죠? 이거 뭐라고요? 기저여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이걸 보면 딱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예요, 이 그림은. 뭐죠? 건열입니다. 근데 건열이 왜 뒤집혀 있죠?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뒤집혀 있다. 즉, 역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B가 C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아니라 B가 쌓이고 C가 쌓이고 부정합 이후에 D가 쌓이고 나서 A의 관입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적어도 2회의 용기가 있었다. 맞습니다. 왜 맞냐? 이런 표현, 좀 옛날식 표현인데, 부정합이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요? 지층이, 어느 지역에서 이 지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쌓였다가, 바다든 호수든 어디선가 쌓였다가 다시 올라와야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부정합이 있으려면 최소 2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지층이든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럼 한 번의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정합이 있었다. 그러면 용기 한 번 추가로 최소 2회의 용기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옛날식 선지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부정합이 n번이면 n 플러스 1번의 용기가 있었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부정합 2개 있었으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적어도 3번의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다음 U, 즉 부정한 면을 경계로 B와 D 사이의 시간 간격은 C와 D 사이의 시간 간격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역전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생성 순서를 이렇게 알 수 있었겠죠. CBDA로 알았겠죠. 그럼 디귿을 틀리게 됩니다. 그걸 노린 문제예요. 잘 보면 아니 지금 맞죠. B와 D 사이의 시간 간격이 C와 D보다 크니까 맞죠. 만약에 잘못 이해했으면 3번을 했겠지만 우리는 역전을 발견을 해서 BCDA라는 생성 순서를 파악했기 때문에 5번을 해줘야겠죠. 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화석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삼엽충 얘는 암모나이트 가에 있는 건 뭐예요? 화폐석입니다. 익숙해지세요. 가의 지층은 역전되었다. 왜? 밑에 화폐석이 있고 위에 삼엽충이 있어요. 이상하죠? 역전된 거죠. 원래는 삼엽충이 밑에 있고 위에 화폐석이 있어야 되는데 역전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지층은 모두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암모나이트 삼엽충 바다에서 퇴적되었습니다. 그럼 가는 어떨까요? 화폐석 삼엽충 바다에서 퇴적된 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가의 화성암은 나의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화성암을 보면 삼엽충만 뚫었죠. 삼엽충 있는 지층만 뚫었습니다. 즉 관입 이후에 암모나이트가 쌓였다는 거고 가의 화성암은 삼엽충, 화폐석 다 뚫었어요. 즉 얘는 신생대에 관입했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생성된 게 아니라 최근에 생성된 겁니다. 정답은 3번. 여러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해요. 먼저 생성됨, 최근에 생성됨. 그러니까 이게 잘 헷갈린다면 태어났다로 바꿔보세요. 먼저 태어났다, 최근에 태어났다. 먼저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 최근에 태어났다. 나이가 적다. 누가 헷갈려고 생각하겠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절대 먼저랑 최근이라는 표현 헷갈리지 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 뭐 먼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최근 수능 트렌드 수능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딱 한 문제만 나와요. 어떤 탐구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모든 탐구 문제를 분석하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었다면 나올 탐구 문제가 나올 거고, 그 탐구 문제를 외우고 있냐가 아니라 이 탐구 과정을 원리와 연계시켜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200개를 앞면이 보이도록 놓는데, 흔들고 뒤집힌 동전을 빼내고 남은 동전을 세고, 남은 동전이 한 개의 이하가 남을 때까지 나의 과정을 반복한다. 정말 더럽게 오래 하겠네요. 이 실험은 10번 한다. 아우, 고생이 많네요. 평균을 구한다. 이해해봅시다. 처음에 동전 200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흔들어요. 그러면은 한 100개가 뒤집힐 거고 100개는 앞면일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뒷면을 빼고 남은 동전을 100개를 쓴다. 지금 여기 써있죠? 100개를 썼다. 그 다음에 계속 얘를 돌리고 돌리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글을 읽고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문제 보겠습니다. 상자 속에 남아있는 동전은 얘네는 자원소냐? 아니죠. 모원소에 해당하겠죠. 자원소는 아까 덜어냈던 뒤집힌 동전을 다 더한 게 자원소가 될 겁니다. 기억을 해서 땡. 상자 속에 남아있는 동전 수는 200 곱하기 2분의 1의 n승으로 추정할 수 있다. n은 흔든 횟수. 한 번씩 흔들 때마다 200개에서 반절씩 날아갑니다. 그걸 정확히 표현한 식이 바로 니은식이 되겠죠. 디귿. 이 탐구로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되어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를 측정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연대, 측정. 같은 말이죠. 이것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이것도 꽤 재밌는 문제입니다. 화석이 6종류가 있고 지층이 5종류가 있는데 시상 화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화석은 B다. B가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 화석 B 한번 볼게요. 가나 다라 마. 지층이 나이가 많든 적든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화석을 우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종류의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다이다. 그쵸? 다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화석 4종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맞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이 지역의 지층을 두 시기로 구분할 때 가장 적합한 위치는 다와라의 경계이다. 한번 볼게요. 이제 시상 화석이 B로 밝혀졌기 때문에 B는 이제 빼고 생각해 봅시다. B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화석 분포가 딱 눈에 띄어요. 화석이 여길 기준으로 확 나뉩니다. 그쵸? A, C, D는 가나다 쪽에, EF는 라마 쪽에. 즉, 다와 라의 경계가 지층 두 시기로 구분하는 적합한 위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다. P와 Q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4분의 1과 2분의 1이다. 봅시다. 그럼 P는 두 번의 반감기를 지났다. Q는 한 번의 반감기를 지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방사선 동위원소 X의 반감기를 붕괴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1억 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는 2억 년, Q는 1억 년 구했죠? 그러면 문제 풀면 됩니다. 단층 FF-는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자, 장력에 의하면 정단층입니다. 그러면 이 단층이 정단층이냐 묻는 건데, 정단층은 상반이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상반이니까. 이게 당긴 거죠. 당겨야만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 보시면 여기가 상반이에요. 상반이 내려갔다. 정단층이다. 장력에 형성되었다.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B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생성 시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시기 A가 있었어요. 그 다음 P가 관입합니다. 그쵸? 그 다음 B가 쌓입니다. 그 다음에 단층 FF 단층이 있었고 Q에 관입이 있은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그 지사학의 법칙을 통해서 순서를 파악해보면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는 A, P, B, QC인데 CQ라 했죠? 틀렸죠? CQ라면 C가 생기고 Q가 생겼다면 지금 이 Q가 왜 막혀있고 여기 지금 기저여감 또 나오죠? 기저여감이 보이겠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B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이거 풀고 있었죠? 자, P가 2억 년이에요. 2억 년 이후에 생겼는데 여기서 왜 삼엽충이 나와요? 삼엽충은 고생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4천부터 2억 5천이 고생됩니다. 즉 2억 년 이후 2억 년보다 최근에 쌓인 비지층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산출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갑시다. 46억 년 지구 역사가 시작된 시기와 현재를 50cm 길이의 종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지금 46cm에 갖다 놨네요. 즉 1cm는 1억 년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종이띠에서 1cm는 1억 년이다. 맞죠? 성캄브리아 시대의 길이는 40cm보다 길다. 자, 고생대가 5억 4,10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고생대 이전입니다. 즉 46억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라는 거죠. 즉 40억이 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40cm보다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는 맞습니다. 그러면 디귿만 보면 되겠죠. 신생대는 현재보다 6.6cm 앞에서 시작된다. 6,600만 년 전이니까 6.6cm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1cm는 1억 년이에요. 그럼 6.6cm는 6.6억 년이란 얘기입니다. 6,600만 년 전이지 6.6억 년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 풀리고 그냥 숫자 대충 맞으면 단위 생각 안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겠어요? 0.66cm 혹은 6.6mm가 답이 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낚시 조심하세요. 그냥 모두가 맞추는 문제 혼자 낚여서 틀리면 정말 억울합니다. 자, 지진시대 기후 연구 방법 보겠습니다. 시상 와서 빙하,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 그다음 꽃가루 화석 세 가지로 푼다고 하고 있는데 기억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의 화석일수록 유용하다. 시상 화석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일수록 유용한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사리는 온난, 습윤한 환경에서 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온난, 습윤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안 산다는 거죠. 이게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즉, 그 환경이 아니면 얘가 살지 않아. 그러면 이 화석이 보인다는 거는 그 환경이라는 걸 지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걸 뜻하는 거고요. 니은 산소 안정 동위 원소비는 기온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게 빙하랑 또 바다랑은 다릅니다. 빙하랑 바다랑 반대예요. 그래서 빙하랑 구름, 빙하랑 대기랑 일치하고 바다랑은 해양 생물 화석이랑 일치하게 되는데 이 산소 안정 동위 원소비가 반대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고 얘는 높으면 낮아요. 이거는 기출문제 풀다 보면 파악할 수 있고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강조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빙하에서 기온이 높을수록 동위원 소비가 높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귿을 이용하면 과거 식물의 분포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꽃가루 화석을 쓰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꽃가루 화석은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빙하 코어, 산소 안정 동위 원소비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2번.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생물계 복원. 가. 공룡 있죠? 중생대. 나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어디서 봤었는데, 언제 있었더라? 아까 원생누대, 즉, 선캄브리아 시대에 있었던 생물계입니다. 가시기의 최초의 다세포 생물. 이게 나입니다. 얘예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예시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다. 나시기 생물은 단단한 껍데기나 골격이 없죠. 디귿. 가는 나보다 앞선 지질시대의 생물계 모습을 복원하여 나타낸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제일 앞선 건데. 성캄브리아 시대인데 중생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힘내서 풀어보죠. 자, 수륙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다 보면, 이거 세계지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의 현재랑 비슷해요. 신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랑 가가 문제인데, 보면, 나는 좀 붙어 있어요. 뭐냐? 판계합니다. 즉, 고생대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림 가를 보면, 얘는 지금처럼 떨어져 있긴 한데, 대륙들 생긴 게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고생대 초기입니다. 고생대 초기에 대륙들이 흩어져 있었다가 말기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와 나시기 사이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아까 최초의 육상식물은 실루리아기에 출현했다고 했고 순서는 캄, 오, 실, 대, 섭, 패 이죠. 따라서 초기, 카모랑 말기, 페름기 사이 여기에 실루리아가 있었다라는 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에서 다시기 사이에 필석이 번성했다. 자, 이 필석은 오르도 비스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고생대 말인데 이 뒤겠죠. 그러면 필석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1번 아니면 3번. 생물의 서식 환경은 나시기가 다시기보다 다양했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페름기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느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대륙들이 떨어져 있다가 한 대륙이 돼버리면 해안가가 부족해집니다. 해안가 부족. 산다는 원시 부족 같은 느낌인데 적어진다. 이거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대륙붕 지역이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대륙붕이 감소하면서 연안환경 생물, 연안환경은 해안 환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연안 환경의 생물이 줄어든다. 즉 연안 환경이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서식 환경은 이 대륙들이 떨어져 있는 다시기가 더 다양했다. 나시기에는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종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입체 지질 단면을 나와 다는 AB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언제 쌓인 걸까요? 한번 봅시다. A가 B보다 먼저 쌓였겠죠. 왜냐면은 이 문제에서 봤을 때 뭐 역전을 표현한다는, 역전을 의미하는 지층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전 없고, 그러면 A가 B보다 먼저 쌓였으니까 A가 삼엽충, B가 화폐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층 A에서 산출된 화석은 다이다. 맞네요. 나가 번성하던 시기에 최초의 포유류가 출현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나가 번성하던 시기는 신생대입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을 했죠. 뭐라고요? 포유류가 번성을 했다고요. 니은은 포유류가 출현했다고 했죠. 이거는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치사하죠?
허유류의 출현은 중생대 했고 번성은 신생대 했습니다. 이건 수능 특강 교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 못해요. 그러니까 번성과 출현은 다르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화성암 P가 관입한 시기에 육지에서는 거시식물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화성암 P가 언제 관입했는지가 지금 중요한 건데 보시면 지층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도 변성을 받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B가 변성을 받았다는 건 즉 화폐석이 쌓인 이후에 P가 관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지에서는 거시식물이 전성기를 이룬 시기가 아니라 속시식물, 전성기를 이룬 신생대에 관입했다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번성과 출현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은 문제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좀 문제 많았어요. 이번 4강 문제 좀 많네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강에서 나오는 건 뻔합니다.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뭐 절대연령 측정, 그 다음에 화석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새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과 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낚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 영상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내용 있거나 싶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4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